안녕하세요. 카더리 삼총사입니다. 저희 1577 5000번 신용카드 대리운전 많이 사랑해주세요. 1577 5000번. 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까지 아나운서 정현주입니다. 자, 이제 수능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주 앞으로 다가온 수능의 마무리 공부 잘하고 계시죠? 수능이 가까우면서 날씨도 부쩍 쌀쌀해졌는데 여러분들 건강관리도 잘 하시면서 마무리 공부에 만반을 기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합격을 부르는 대입 전략을 주제로 수시 2차 상담과 더불어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위한 상담을 마련해봤는데요. 자, 오늘도 진학 핵심을 명쾌하게 알려주시는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먼저 시카고대학교 입학사정위원을 지낸 한국교육컨설턴트협의회 전문위원 조훈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조훈입니다. 네, 그리고 진학지도계 최고의 전략가로 손꼽히는 두 분이시죠. 한국외대 입학사정관 실장이신 이성록 선생님, 또 비전과 멘토 대표로 계신 하귀성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는 케이블 TV, 지상파 DMB, 또 CJ 헬로비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함께하실 수가 있는데요. 수능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뿐만 아니라 이제 곧 수험생이 될 예비 수험생들도 많이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각종 포털 사이트에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를 치시고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상담을 위해서 사전에 자신의 개인 내용을 올려주셔야 됩니다. 성적 등 개인정보를 올려주시면 저희 제작진과 우리 수험생과를 충분히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의 선생님들께서 분석을 해주고 계시고요. 그 분석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립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전화 상담 진행을 해보죠.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연결됐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수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고3 수험생입니다. 네, 아이고 2주 앞으로 다가왔어요. 몸 관리도 잘하고 있고요. 네. 네. 자, 수시 2차 준비하면서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한가요? 제가 수시 1차에 3장을 썼는데요. 네. 제 성적으로 수시 2차에 쓰는 게 나을지 정시를 해야 할지 고민이 돼서 네. 알겠습니다. 전화했어요. 네, 앞으로 정시까지도 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하귀성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고요. 우리 학생의 자료를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학생의 3학년 1학기 기준으로 내신 성적을 좀 보겠습니다. 국어, 수학, 외국어 교과에서 3등급 득점했고요. 그 다음에 과학에서는 생물, 지구와 화학 2과목을 했는데 각각 4등급, 3등급, 4등급 득점했습니다. 6월 기준으로 모의 수능에서 언어 영역이 지금 4등급이고요. 그 다음에 수리나영이 상대적으로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연계 학생이지만 가영에서 나영으로 전환한 케이스고요. 2등급입니다. 네. 그 다음에 외국어 영역은 4등급, 그 다음에 과학, 탐구 2과목에서 지구와 화학 각각 3등급과 4등급을 득점해주고 있습니다. 네, 비교과 활동입니다. 네, 우리 학생 비교과 활동, 개발 활동부터 보면 1학년 때 EBS 수학반, 2학년 때 휴먼라이프 활동을 했었고, 수상 내역으로는 이제 과학교과에서 학력 우수상 교내 101장, 또 학력 우수반 표창, 또 자기주도 학습, 마일리지 우수학생 표창을 또 받은 게 있습니다. 이어서 교회 활동 보시면 이공계 진로 체험 프로그램 참여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진로 비전 스쿨에서 프로그램 참여도 했습니다. 봉사활동은 1학년, 2학년, 3학년 활동했는데 1학년 때 많이 했죠. 100시간 이상, 2학년 때 58시간, 3학년 때 11시간을 활동을 했습니다. 수시 1차에 3개장을 썼다고 했는데 가천대 운동자율복지, 을지대 임산병리, 또 한양대 에리카의 일본 언어 문화학과를 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수시에 만약에 또 쓰게 된다면 수시 2회차에 세계대학은 순천향대, 을지대, 가천대 임상병리 방사선학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네. 자, 이과생이지만 수리 나형으로 지금 전환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이제 네. 9월 모평 성적이 나오지 않아서 조금 궁금하긴 한데, 네, 네. 일단 우리 학생이 지금 수시 1차 지원 대학을 보니까 또 임상병리학과도 있지만 특이하게 또 일본어 문학과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일단 우리 학생에 대해서 지금 성적에 대한 좀 분석을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3학년 1학기까지 내신 성적을 봤을 때는 학교 생활을 소홀히 한 학생은 아닌 것처럼 네. 보입니다.
전교과로는 3.41 등급 정도 나오고요. 자연계 학생이 주요 교과라고 하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에서는 3.26 등급. 그다음에 이제 국어를 빼고 수학, 영어 과목만 하면 또 3.18 등급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앞서 치렀던 적성이나 이후에 치르게 되는 적성 전형에서 문제되는 내신 성적은 아니다. 네.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겠고요. 남은 세 장을 어떻게 쓸 것이냐 이게 좀 관건이 되겠죠. 네. 네. 지금 그러니까 수시 2차를 지원을 할지 아니면 그냥 정시까지 한번 가볼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그랬는데 지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일단은 6월 성적까지만 정체돼서 우리에게 보여줬거든요. 네. 이제 조원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9월에 또는 10월에 여름 이후에 어떻게 공부했느냐가 관건인데 일단 그간 모의고사 성적을 기준으로 정시에 어느 정도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예측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학생이 생각하는 가천을지 순천향대 이들 대학의 정시 가능성을 6월 모의고사를 가지고 비교하면서 도표로 좀 화면을 통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가천대학교인데 여기는 인천이 있고 또 그 성남이 있죠. 그래서 방사선학과는 정시 나군에 선발할 때 지금 100분위 점수로 수혜탄 반영하는데 마이너스 29점 정도 되니까 조금 역부족이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고 다음 화면에 이제 을지대 그 대전 캠퍼스에 임상병리학과가 있거든요. 여기는 나다군 분할 모집하는데 뭐 지난해하고 이제 올해하고 그 수능 방식에서 약간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나군에서는 여유 점수가 한 6점 정도 있는 걸로 보이고 6월 기준이긴 합니다만 그다음에 다군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간하군 안정 지원하고 다군에 많이 쓰니까 여기에서는 한 2점 정도 수능 100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되는 거 이렇게 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성남에도 또 임상병리가 있거든요. 을지대가 대전하고 성남 이원에서 뽑기 때문에 여기는 가다군 선발하는데 각각 가군에서 마이너스 13점 또 다군에서 한 19점 정도 좀 부족한 상황 보이고 마지막으로 순천향대 임상병리인데 아무래도 취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경쟁률도 좀 높고 네. 수능 점수도 높게 형성되는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순천향대학교가 학생부 50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수능 점수만 놓고 봤을 때 나군에서 마이너스 18점, 다군에서는 마이너스 14점 정도. 내 이치가 이 정도 된다라는 걸 좀 염두에 두고 네. 정시 가능성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수시 2차를 지원하지 않을 수가 좀 없을 것 같아요. 점수에 좀 괴리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수시 네네. 2차는 어떤 식으로 좀 지원을 해야 될까요? 이제 먼저 11월 8일 날 수능을 보는데 중위권 수험생들이 가장 주목하고 또 주의해야 될 점들이 가채점이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어 시험, 그러니까 언어 시험 보고 또 2교시 수리 보고 근데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표기를 안 해놨다가 나중에 가채점이 불확실하면 좀 뭐 긴가민가 하는 문제가 뭐 4점짜리 2문제 이렇게 있으면 굉장히 또 혼선을 야기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먼저 가채점을 정확하게 하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 그다음에 지난해부터 또 그 이미지 스캔을 하기 때문에 미리 표기하고 다른 색깔로 칠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중위권 학생들한테 연습 많이 하셔야 되는데 네. 수능 직후에 점수를 보고요. 그게 예상하는 이제 각 입시 기관의 어떤 그 점수들이 쭉 나오니까 수학이나 영어나 과학, 언어는 좀 배제를 할게요. 이 친구는 수리, 외국어, 탐구 두 과목 또는 한 과목을 조합해서 정시 가능성을 타진해 봐야 되는데 그게 이제 방금 말씀드린 234점에서 뭐 마이너스 점수 쭉 보내드렸으니까 좀 능가하는 점수가 나온다 그러면 안 가도 되는 거고 네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수시 원서를 써야 되는 그런 전략이 되겠죠. 그러니까 세 장을 적극적으로 쓸 건지 그렇지 않을 건지는 11월 8일 날 가채점으로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죠? 네. 네, 아무래도 수능 전까지는 수능에 진짜 몰입을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선생님 그러면 우리 네. 학생에게 어떤 전형을 좀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수시 1차에 9월 22일 날, 9월 23일 날 우리 학생 적성 보러 다녀오셨죠? 네. 네, 가천대학 을지대 다녀왔는데 정답률이 어때요? 괜찮았어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는 부정이군요. 근데 이제 일단 1차에 익숙하게 봤던 대학에 대해서 좀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천 을지대 정도로 또 생각을 하고 유형에 대해서 좀 익숙해져 있으니까 이 대학을 2차로 쓰는 거를 좀 적극적으로 생각하는데 일단 화면을 통해서 수능 끝나고 원서 접수하고 어떤 대학들이 적성을 네네. 보는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2일 날 16일 날 원서 접수하는데 24일 날 가장 빠르게 이제 을지대 성남 또는 을지대 대전에서 임상명리과로 봅니다. 근데 이제 이 대학들이 그 일반 전형에서 언어 20, 수리 20, 외국어 20, 60분 동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정답률을 좀 체크를 해서 모의 시험 또 해봐야 될 것 같고 25일 날 다음 장 넘어가시면 수원대 여기는 이제 임상병리가 없어요. 그래서 모의고사 수능 가채점 결과가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연관이 있는 이제 식품영양학과도 한번 추천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언어 수리 각각 40문제씩 60분 동안 푼다.
좀 일맥상통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달로 넘어가서 12월 1일과 2일에 각각 단국대, 천안, 가천대 메디칼. 가천대 같은 경우는 방사선학과가 상향 지원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단국대, 천안 같은 경우에는 내신에서는 문제였고 적성의 정답률이 어느 정도냐. 여기 70문항인데 언어 수리 각각 30, 40문제 나오니까 연습을 통해서 지원 여부를 좀 결정하는 거.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제 정시까지 좀 말씀을 드리면 네네. 정시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언어를 배제한 100분 이상에서 좀 유리한 지금 나형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괜찮거든요. 네네. 수학하고 외국어하고 탐구. 그래서 뭐 2과목 또는 탐구 1과목 반영하는 대학이 있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게 이제 뭐 가천대 그 경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성남 글로벌 네네. 캠퍼스, 그다음에 메디칼 또는 강남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서울여대, 수원대, 을지대 각각 성남, 대전 또 한신대 이런 대학들이 정시 모집에 수리 나형을 한 자연계 학생들도 선발해주는 대학이니까 물론 이제 욕심 같아서는 과학을 하는 친구니까 네네. 수리 가나형은 해주지만 과탐 지정하는 대학에 갔을 때 생존 가능성이 좀 더 높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친구는 뭐 아까도 우리 정현주 아나운서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수능까지는 수능에 몰입하고 그러나 이제 우선순위는 수에탑 네. 그리고 수능이 끝난 다음에 가채점 정확하게 해서 채점을 보고 가능성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해본 다음에 세 개 대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그럼 지금은 적성 때문에 고민할 시기가 아니다. 아니라는 이렇게 거. 정리가 네. 될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우리 잘 듣고 있죠? 네. 네, 선생님께서 지금 잘 짚어주셨는데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여쭤보셔도 돼요. 네, 아니요,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많이 도움이 됐습니까? 네. 수능이 2주 정도 남았는데 지금 이제 수학, 외국어, 탐구 영역의 순으로 좀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는 선생님 말씀도 좀 되새겨 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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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학생이 지금 이성수 선생님도 우리 학생이 지금 교과, 비교과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좀 조언한 말씀 좀 해주시죠. 우리 하기성 선생님께서 정확하게 진단을 해주셨기 때문에 네. 뭐 따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수능에 올인해라. 예, 그리고 이제 수능이 마치고 나면 정확한 분석이 전제가 돼야겠죠.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가는 대학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합격할 수 있는 대학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짚어내는 것이 가장 필요하지 않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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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들 저는 궁금한 게 수도권대학에 진학을 할 때 좀 그냥 러프하게나마 수리 나형 정도가 어느 정도 성적이 되어야지만 좀 지원을 했을 때 안정권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원점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원점수 기준이 정확한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이제 재학생들끼리만 봤던 모의고사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6월과 9월이 이제 재수생이 졸업생이 같이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뭐 난이도에 따라서 쉽게 나오면 이제 뭐 득점해야 되는 점수 더 높아지겠지만 그간 상황으로 봤을 때 이제 100분이 88, 89, 2등급 정도를 하려면 사실은 84, 85. 아. 이 정도가 이제 돼야지 네네. 2등급 안에 안정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렇죠. 졸업생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네. 그러나 이제 우리 친구가 최소한 3등급 초반까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저는 이제 원점수에 어떤 배수진을 치겠다. 내가 수능고사장에서 반드시 득점할 점수는 80점이다. 네. 네. 이렇게 보고요. 아마 바로 이어서 또 말씀드리면 이것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외국어 영역도 목표 점수가 좀 높았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뭐 3등급 아까 4등급 이렇게 왔다 하는데 갔다. 네. 80점까지 득점 목표를 가지고 가면 네네. 이것도 3등급 안에 안정권 들어올 수 있고 네네. 그다음에 중위권 학생들의 전략 과목이 될 수 있는 게 2주 남았지만 네. 저는 탐구라고 생각해요. 아, 네. 과학탐구. 예, 예. 과학탐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만점마저 1등급 하자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수학이나 영어보다는 탐구가 1등급, 2등급, 2등급, 3등급으로 가는 극간의 점수 차이가 좁기 때문에 네. 예, 실력 차이가 거의 비등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한두 문제 더 맞히면 아마 2주 동안 분투한 친구들이 그렇지 않은 친구들에 비해서 대학이 바뀌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아, 네. 예. 그러니까 2주 동안 딴 생각하지 마시고 네. 예, 우선순위 정하신 다음에 열공 자세로 예. 진지하게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 잘 들으셨죠? 네. 원점수 80점을 한번 목표로 그리고 과학탐구는 40점을 목표로 좀 네. 차근차근 2주 동안 한번 열공 모드라고 선생님 표현해 주셨는데 점수 한번 올려봅시다. 오늘 함께해 네.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고등학교 3학년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조훈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수시 1차에 3개 학교 지원하고 수시 2차에 대해서 지원지를 짜고 있는 학생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학생이 가장 중요한 부분 수능 공부에 매진을 해야 되고 수능은 수리 외국어 과탐 영역 중심으로 수능에 대한 부분이고요. 원점수 기준으로 꼭 80점 이상 꼭 올리는 전략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 후에 가채점 결과를 아주 명확하게 좀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수능 2차에 대한 수시 2차에 대한 전략을 좀
짜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3학년 2학기 내신 성적도 수시 2차에서 학생 부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추천 전형입니다. 적성고사 전형으로 을지대 성남, 그리고 을지대학교, 그리고 수원대, 단국대, 천안, 가천대 메디컬 캠퍼스를 함께 추천합니다. 수험생 여러분,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수험생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3가지 팁 전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아침 시간에 머리 깨입기. 언어 영역 시험 시간은 오전 8시 40분에서 오전 10시까지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두 번째, 배운 내용을 빨리빨리 떠올리기. 사실 여러분들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미 배우고 알고 있어요. 여러분의 머리와 여러분의 몸에 체득된 게 굉장히 많을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꺼내 쓰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 실전 연습. 언어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실전이죠. 아무리 내가 많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시험장에서 멘붕 한번 일어나면 정말 큰일 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펜을 딱 잡기 시작해서 펜을 딱 놓을 때까지 집중력이 쫙 유지될 수 있도록 실전 연습을 해보는 거.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 그 노력의 결과는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 뉴스, 생활 정보가 가득한 TBS TV. TBS TV는 케이블 TV와 IPTV, 지상파 DMB TV, TBS 교통정보 앱 외에도 서울 지하철 객실내 TV나 PDP TV,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분 좋은 방송 TBS TV를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네, 이제 수능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특별한 상담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조은 선생님 좀 자세하게 안내해 주시죠. 네. 수능이 바로 끝나면 여러분들 가채점 좀 나오시죠? 가채점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 정식 컨설팅 시작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빨리 신청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자, 상담 무료입니다, 물론. 그리고 선착순으로 진행되니까 미리 홈페이지에 1:1 상담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에는 여러분들의 이름, 전화번호, 그리고 지원대학 등 개인정보를 비공개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바로 1:1 상담 신청을 해주시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몰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회를 놓칠 수도 있으니까 빨리빨리 좀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예비 수험생인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 학생들도 미리 상담을 받아서 자신이 겨울방학을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좀 전략을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역시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을 위한 1:1 입시 컨설팅도 마련을 하고 있으니까 원하는 결과 얻으실 수 있도록 빨리 신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수시 2차에 대한 상담을 진행을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두 번째 상담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할게요. 약사가 꾸민 고2 학생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군요. 이제 언니 네. 오빠들 시험 얼마 안 남은 거 보고 같이 덩달아 좀 조급하고 그렇죠? 네, 너무 불안해요. 불안해요. 자, 어떤 점이 가장 불안하고 궁금할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제가 입학사정관으로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요. 네. 네, 전형이 많은데. 네. 알겠습니다. 입학사정관 전형을 특별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학생을 위한 상담과 분석은 이성록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학생의 자료를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내신 성적부터 분석을 해보면 국어과 교육과 등급이 5등급입니다. 수학 6등급, 영어 4등급, 과학에서는 7등급, 6등급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월 지난 전국연합학력평가에서 국어과 성적이 6등급, 수학 8등급, 영어 8등급, 상당히 저조한 성적이 나왔고 과학에서도 역시 7등급, 8등급이 나온 이런 수험생, 네. 예비 수험생입니다. 예, 자, 비교과 활동입니다. 예, 개발 활동이 있고요. 수학 내역에 보니까 표창장을 받은 적이 있어요. 쓰레기 분리수거 수학생, 이제 봉사활동과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 교회 활동의 내용을 보시면 뭐 영어 경시대회에 참가했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과학 캠프에 2박 3일 참가했다. 이런 정도 의미가 있겠고 봉사활동도 보니까 상당히 시수도 적고 내용도 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예, 이런 정도 시수를 가지고 있고요. 지망대학을 보니까는 생명과학 관련 학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앙대, 성균관대, 경희대학을 지원하고 있는 이런 학생으로 보입니다. 네, 자, 우리 학생 희망사항은 지금 입학사정관인데 지금 성적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상대적으로 좀 낮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참가에 대한 비교과 지금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에 대한 일단 성적 분석부터 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학생이 가지고 있는 성적은 지금 아까는 이제 2학년 1학기 성적이 나와 있는데 실제 1학년부터 다시 한번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니까 1학년 1학기 내신 그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정도에서요. 1학년 1학기 4개 영역 등급이 그 4.71등급. 정도로 저조한 성적입니다. 1학년 2학기는 5등급 정도고 2학년 1학기에서 5.54등급입니다. 성적이 그 학년이 올라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네네. 이런 트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이제 보완해야 할 점은 가장 먼저 내용적으로 봤었을 때 내신 성적입니다. 내신 교과 성적에서 보완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성적도 전반적으로 아주 저조한 이런 학생입니다. 그러면서 꾸준하게 또 전공 관련 활동들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 학생이 생명과학 계열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생명과학도라는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예를 들면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뭐 학교에서 교과 활동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그 수상 경력이라든지 하는 거에서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입학사정관 전형과는 좀 거리가 있는 이런 학생으로 보여지는데 우리 학생에게 좀 몇 가지 좀 질문 좀 해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학생 지금 듣고 있죠? 아, 네. 예, 그런데 이제 모의고사 성적이 상당히 안 좋게 나와 있어요. 아, 네. 그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때 공부를 하게 했을 때 계속 안 올라가지고 예. 네, 모의고사 수학이랑 준비를 하는데 네. 예, 이거보다는 성적이 이제 분명히 네. 예, 네, 말씀하세요. 많이 좀 안 좋게 나왔어요. 예, 예. 네. 이거보다는 성적이 분명히 오를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죠.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원하는 목표는 확실한데 지금 솔직히 갈 길은 멀다는 선생님 총평이었습니다. 예. 그렇죠? 성적도 그렇고 입학사정관 전형에 있어서 또 비교과 활동도 어떤 전공 연계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2학년이라는 좀 가능성을 열어두고요. 우리 학생이 원하고 있는 대학, 희망하고 있는 대학이 중앙대와 성균관대, 경희대 입학사정관 전형으로의 지원입니다. 이들 전형의 좀 특징을 알려주시면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길이 보일 것 같아요. 예, 중앙대학부터 이제 그 어떻게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는지 하는 것들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화면 자료를 보시죠. 예, 중앙대학에서는요, 다빈치 전형이 이제 입학사정관제 전형입니다. 균형형과 재능형이 있는데, 균형형은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라고 생각해도 이제 크게 다를 바가 없고요. 재능형은 이제 특기자 전형 같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1단계 서류 100%, 2단계 서류와 면접을 통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하고 수능 최저 기준은 없는 이런 전형입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이 아까도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내신 성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입학사정관 전형을 준비한다. 아하. 이런 식의 논리는 절대 안 된다는 네. 겁니다. 내신 성적도 일정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성적 올리는데 상당히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 계열에서 성균 인재 전형 역시 입학사정관 전형입니다. 우선 선발을 서류 100%를 통해서 우선 선발을 하고 최저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 선발은 서류 60에다 학생부 40%를 해서 언수 외 과탐 중에서 3개 영역 등급의 합이 6등급 이내라는 최저학력 기준도 걸려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가지고 있는 현재 성적으로 봤었을 때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의 생명과학대학에서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레오르네상스 전형이 있는데 여기서는 역시 1단계 서류 100이고 2단계는 서류와 면접을 통해 선발하고 학교생활 충실자형에서도 교과가 100%인데 실제 5등급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한 이런 성적이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네. 자, 우리 학생이 지망하는 대학 그리고 생명과학 전공 분야를 통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봤는데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오해가 입학사정관 전형은 내신과는 상관이 없고 또 수능과는 상관이 없는 활동만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예, 아무래도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대학에 와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기초 학업 역량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것들을 중요한 평가 대상으로 잡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완전히 정량적 평가는 하지 않지만 정성적 요소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에서 학업 역량은 분명히 보여줘야 된다라는 특징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학생이 지원하는 지금 성균관대학이라는 중앙대, 경희대를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실제 정시로 갔었을 때 학업 역량이 어느 정도 될까 하는 것들을 정리를 해봤는데 네네. 성균관대학교 생명과학 전공은 정시로 갔었을 때 100분위 성적이 369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이 지금 아까 6월달 학력평가에서 나와 있는 100분위 성적을 보면 48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너무 터무니없는 성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런 성적이기 때문에 일단은 성적 올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도 100분위가 368점 정도 되는 합격선을 유지하고 있고요. 경희대학교 생물학과도 358점 정도로 상당히 높은 이런 점수 분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성적 올리는데 우선적인 가치를 뒀으면 좋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이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사실 굉장히 상담 시청을 좀 잘한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도 이제 일단 한국에 대해 입학시장으로 계시고 누구보다 지금 입학사정관제 전형에 대해서 이해를 명확히 지금 하고 계시는 분인데 일단 지금 2학년 학생이면 결국 이제 내신 성적으로 보면 2학년 2학기 학기 말고사가 남아있고 그다음에 겨울방학이 남아있고 3학년 1학기가 남아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좀 준비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그러니까 성적과 비교과를 가지고 분리해서 좀 준비한다면 준비 전략을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2학년 1학기 것까지 지금 마친 생활기록부 내용이거든요. 이런 내용으로 봤었을 때 지금 앞으로 이제 생활기록부를 보완할 수 있는 시기는 2학년 2학기하고 3학년 1학기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실질적으로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그 가능성이 많지 않은 이런 학생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면에서 비교과 역량보다는 교과에서 성적을 올리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학생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추천할 수 있는 대학은 지금 우리 학생이 이제 물론 지금 추천드리는 대학도요. 지금 성적으로 봤었을 때는 상당히 많이 부족합니다. 여기에서 일정 부분 성적이 올린다는 전제하에 수도권 내에 있는 생명과학 계열의 대학을 좀 더 지원을 했으면은 그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 학생이 이런 정도 되는 학생들이라면 적성고사를 준비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서 가천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그다음에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 정도를 일단은 지금은 얘기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조은순 대표님도 지금 말씀하셨는데 성적이 충분히 오를 수 있는 여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 성적이 이거보다도 더 높은 대학을 지원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염두에 두시면서 이제 공부를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고 적성고사를 통해서 이제 학생들을 선발하는데 가천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적성이 80%고 그다음에 학생부가 20%를 반영하는 이런 대학이 있고요. 가톨릭대학에서는 적성과 학생부가 50대 50으로서 반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려대 세종 캠퍼스에서는 적성이 80이고 학생부 20입니다. 역시 이런 대학은 학생부의 비중보다는 적성고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려대 세종 캠퍼스는 수능 최저 기준이 있습니다. 한 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라는 최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조건을 반드시 부합하는 이런 이런 성적을 내야 됩니다. 네. 자,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지요? 네. 네, 선생님 말씀 잘 이해하셨어요? 네. 네, 적성고사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을까요? 네. 아, 네, 좋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선생님 말씀 토대로 해서 좀 질문해 주세요. 아니, 괜찮아요. 네. 네. 앞으로 공부 열심히 해야겠죠? 네. 네, 좋습니다. 하기도 선생님께서 좋은 한 말씀 해주시죠. 아니 뭐 너무 명확하게 명쾌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이 어느 정도 받아들였는지 조금 의문이고요. 3학년의 시작은 분명하지만 내년 3월이 아니고 지금 그래서 늦어도 11월 달부터 3학년 마인드를 가지고 공부를 하셨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능 공부 열심히 하셔서 내년에 꼭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혹시나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매주 금요일은 공부법에 대해서 또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 홈페이지 언제나 들어오셔서 다시 보기 가능하니까 각 과목별로 차근차근 한번 우리 정복을 해보죠.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조훈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생명과학 계열로 진학으로 하는 우리 학생입니다. 우리 학생의 지금 내신 성적과 비교과 그리고 모의고사 성적을 봤을 때 결론은 열공 모드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교과를 가지고 입학사정관제를 준비하는 것은 지금 현재는 무리일 것 같고요. 차라리 내신 성적과 모의고사 중심으로 만약에 성적 향상에 힘쓴다면 내년에 우리 학생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우리 학생의 성적대로 봤을 때 적성고사 전형을 추천합니다. 가천대, 가톨릭대 그리고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를 추천합니다.
아시아를 넘어 세계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아주대학교. 오늘의 주인공은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잠재력을 인정받은 남학생입니다. 입학사정관 전형은 여러분들의 노력과 의지가 중시되는 전형입니다. 제 노하우를 알려드려 여러분들의 합격의 길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꿈을 향한 끊임없는 노력으로 아주에이스 전형에 합격한 조휘렬 군의 합격 보감 지금 시작합니다. 아주대학교 전자공학부에 합격해 원하는 공부를 하게 된 조휘렬 군. 목표를 이루기 위해 차근차근 나아온 휘렬 군에게 입학사정관 전형은 자신의 가능성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전형이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때 대외적인 활동과 학교 안에서 내의 활동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 활동을 통하여 여러 가지 경험을 쌓을 수 있게 되었고 그 경험을 알아주는 전형이 아주 에이스 전형이었기 때문에 이 전형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휘렬 군이 합격한 아주대학교 아주에이스 전형은 모집 단위별 인재상과 특성에 맞게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과 대인관계 역량, 전공 적합성과 진로 개발 능력 등 다양한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신개념 전형인데요. 1단계에서 서류평가 100%로 3배수 이내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20%와 심층 면접 성적 80%를 합산해 합격자를 가리게 됩니다. 평소 교회 활동보다 교내 활동을 충실히 했던 휘렬 군. 학교 공부 틈틈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비교과 활동에 빠짐없이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학급 회장과 학생 회장 역임, 수학과 영어 경시대회 수상, 서울시 교육감 서울학생상 수상, 화학과 활동 등을 통해 열정과 가능성, 성장한 모습을 보여준 점이 합격에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과학이 좋아서 화학과를 들게 되었는데요. 화학과에서 여러 가지 실험하면서 과학에 대한 흥미를 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전공의 분야를 흥미를 늘리면서 입학사정관들에게 어필하시면 좋은 점수를 받을 거라 생각됩니다. 아주대학교 입학사정관 전형의 기본이 되는 자기소개서. 휘렬 군은 자신이 경험한 일들에서 무엇을 배우고 느꼈는지 솔직히 표현했는데요. 휘렬 군의 진실된 모습은 입학사정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쓰실 때 여러분들의 장점을 나열하신 뒤에 장점에 살을 붙여 더욱더 구체화시킵니다. 그 구체화시킨 이야기를 자기소개를 쓰신다면 여러분들은 좋은 자기소개서를 쓸 수 있을 것입니다. 발표와 질의응답, 개인 면접으로 이어지는 아주에이스 전형 심층 면접. 휘렬 군은 면접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드러냈다고 하는데요. 주도적으로 해온 노력들과 이를 통해 성장한 점을 솔직히 전달해 입학사정관들에게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 부분은 진실한 스토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잘못한 점들을 통하여 많이 고민했고 그거에 대한 극복 과정을 입학사정관님들께 많이 어필하였습니다. 이러한 진실한 스토리가 입학사정관님들께 좋은 점수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쌓고 싶다는 조휘렬 군. 후배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조언을 덧붙이는데요. 입학사정관제는 꼭 스펙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원한 전공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입학사정관님들께 여러분들의 관심과 열정을 보여준다면 여러분들은 꼭 합격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수험생 화이팅! 열정과 가능성, 진솔함이 돋보였던 인하대학교 조휘렬 군의 합격 노하우 잘 보셨나요? 여러분들도 꼭 기억해 두셨다가 합격의 영광 얻으시기 바랍니다. 네,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계속해서 세 번째 상담 진행을 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신약개발연구원이 되고 싶은 고2 학생입니다. 네, 역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전화를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어떤 네. 점이 가장 궁금해요? 제가 학생부 전형이나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가고 싶은데 제 성적으로 어느 대학을 갈 수 있고 어떤 전형으로 가는 것이 유리한지 궁금해서 신청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 고3 선배들 보면서 같이 좀 긴장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목소리를 들으니까.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하귀성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사전에 좀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이 학생부 그리고 비교과 활동을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내신 성적 분석부터 해보죠. 2학년 1학기 기준으로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국어, 수학 1등급 나왔고요. 영어 2등급이고 물리하고 생물은 각각 1등급 나왔습니다. 내신 상당히 좋죠? 네. 그다음에 6월 학력평가 기준으로 봤을 때 언어 영역이 2등급 나왔고 수리가형 이제 우리 친구들이 3학년 되니까 수학 B가 되겠죠? 예, 이건 이제 2등급. 그다음에 영어는 3등급.
과학은 괜찮습니다. 생물하고 화학에서 각각 1등급, 2등급을 득점해 주셨습니다. 네, 네. 비교과 활동입니다. 네, 우리 학생 비교과 활동 보면 일단 교내 활동에서는 개발 활동으로 생물행제반 활동했고요. 수상 내역이 좀 있네요. 1학년 1학기 교내 모범상, 그 다음에 환경 글짓기 금상 동상 받았고, 또 교내 학생 탐구 발표대회에서 대회인데 발표대회인데 금상 받았어요. 그다음에 교내 논술 경시대에서도 은상이 있고요. 수학과 경시대 화학 부문에서도 동상, 또 환경부 생물자원보존 청소년 리더 우수상도 수상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교회 활동 보시면 뭐 서울과학축전에서 부스 운영했다 이런 게 참가하는 게들이 있죠. 2012 서울과학탐구 예선에 참가해서 학교 대표로요. 그다음에 제1회 과학기술 융합 심포지엄, 또 서울대 농생대 캠프, 또 생물자원보존 청소년 리더, 토요과학 강연 등 여러 가지 그 자기개발 활동들을 하려고 했던 것들이 좀 능력이 보이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높은 경쟁력 있는 활동은 아니다. 봉사활동 1학년 때 42시간, 2학년 때 5시간을 해 주셨습니다. 지망대학은 1지망이 한양대학교고요. 2지망 성균관대학교, 3지망에서 이화여자대학교, 과들은 뭐 생명 또는 바이오메카트로닉스, 분자생명과학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자, 신약개발연구원의 꿈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고 지금 지망 전형과 지망 전공을 보니까 상당히 구체적으로 지금 장래에 대한 희망을 지금 가지고 있는 학생 같은데요. 네. 지금 우리 학생에 대한 지금 성적과 비교과 중심으로 해서 좀 장단점 분석 분석.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학습의 동기가 분명한 학생 같고요. 또 내신 성적이 굉장히 우수하다는 걸 장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모의고사 성적도 영어에서 약간 주춤한 건 있지만 발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친구라고 보고, 또 다양한 교내 활동이나 봉사 활동이 뭐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 다양성이 있어서 나쁘진 않다. 그러나 이제 보완할 점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의고사 성적이 교과 성적에 비해서는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내신은 학교 내의 경쟁이고 모의고사는 이제 전국 단위의 경쟁이니까. 또 내년에 입시가 바뀌긴 합니다만은 졸업생 상위권 줄지 않거든요. 네네. 그래서 졸업생들과 경쟁했을 때 모의고사 성적이 좀 꾸준하게 유지돼야 될 것 같고, 교과 성적 중에서는 3학 1학기 중간 기말고사 관리할 때 다른 교과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영어 교과를 조금 더 그러나 만약에 이제 1등급까지 역부족이라면 나머지 교과를 통해서 상쇄하는 것도 좀 마음 편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상위권 대학으로 진학하기에는 결정적으로 비교과 활동에서 교내 외 활동, 교내 활동 빼고 교외 활동에서는 뭐 뚜렷하게 부각되는 두각이 나타내는 스펙은 없다. 이런 점에서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앞서 질문해 주셨지만 학생부 전형과 입학사정관 전형을 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 학생을 위해서 어떤 전형이 맞을지 또 그에 맞는 지원 전략 어떻게 좀 세워가야 될까요? 이제 올해 2013학년도도 주요 대학의 수시 모집의 그 인원 비율을 보면 뭐 한 70% 뽑는 상위권 대학에서도 40% 이상이 논술 전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한테 먼저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 혹시 지금 뭐 논술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겨울방학 때 준비할 계획을 수립은 하셨나요? 겨울방학 때 준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보통은 보편적으로 수리 논술을 겨울방학 때 하고요. 이제 1학기 넘어가서 4월 달이나 5월 달에 과학 논술을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아무래도 대학이 수리 논술의 비중이 더 강하고 과학 논술을 배제하고 수리 논술만 나오는 대학도 있으니까 아마 시기적 구분에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지금 가장 큰 무기가 교과 성적인데 교과에 비해서 비교과나 모의고사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제가 봤을 때는 자신의 무기를 최대한 활용하는 게 이 친구한테는 가장 중요한 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시에서 먼저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 생각하실 전형은 모집 비율상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논술 전형에 대한 준비를 안 할 수는 없다. 네네. 그래서 논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기별로 수리 논술 먼저 가시고 그다음에 과학 논술 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수리 과학 논술이 교과 공부 열심히 하고 수능 대비 열심히 한 친구들에서 좋은 성적이 나오거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그 입학사정관 전형을 생각하실 때 학생부를 중점적으로 보는 입학사정관 전형이 있는 거죠. 아하. 그래서 우리 친구가 목표권 안에 있는 뭐 한양대나 성균관대, 이화여자 다행히도 학생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입학사정관 전형이 있으니까 지금 아마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남아 있어요. 12월 달에. 정말 총력을 다해서 대비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3학년 1학기에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말하면 3번의 시험이 남은 거죠. 그걸 통해서 교과 성적을 유지하신다면 충분히 좀 더 구체적으로 도표를 통해 설명드리겠지만 수시에서의 학생부를 활용한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좀 우위를 점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정시는 포기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논술 전형에서도 최장력 기준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학생부를 활용하는 입학사정관 전형에서도 최장력 기준이 있다. 그러면 뭐 또
최저학력 기준으로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수시에 된다는 보장은 누구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그러면 이제 정시 준비를 해야 되는데 6월 학력 평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선 개인적인 생각은 수학은 전범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2등급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이고 네.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어떻게 회복하느냐에 따라서 내년도 정시 모집까지 만약에 가게 되신다면 이하여자 대학교를 마지노선으로 생각해야 된다. 네. 네. 여기는 이제 국어를 잘하는 학생들도 유리한 반영 비율을 가지고 네,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하여대 이상에서 한양대 또는 성균관대 만약에 가게 된다. 그럼 이하여자 대학교는 여학생끼리만 경쟁하니까 수학을 좀 못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네. 네. 남녀공학 가면 수학이 또 관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국어하고 과학은 안정적으로 갈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네. 저는 믿고 싶습니다. 네네. 그러면 수학과 영어에서 좀 분발하셔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신다면 네. 뭐 구체적으로 말하면 국어에 수학에서 88점 이상 네, 네. 또 영어에서 92점 이상 목표로 득점하신다면 내년에 수시도 또는 네. 정시도 우리 친구가 지금 불안해하는 게 전부 의미가 없을 정도로 네네. 잘 풀릴 수 있는 좋은 기운을 아. 갖고 있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네, 네. 네. 상담을 하면서 느낀 거죠. 이 상위권 학생들이 준비해야 될 것은 기본적으로 일단 논술, 네. 그리고 학생부 중심, 그리고 우리 정시까지 끝까지 가야 된다는 네. 거죠. 그렇죠. 사실 할 일이 좀 많은데요. 일단 우리 학생이 지금 현재 우리 학생이 가지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추천해 주실 만한 전형 있으면 좀 추천 부탁드립니다. 네, 시간 강의에서 일단 화면을 통해서 제가 추천드리는 대학 전형 또 특성들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이하여자 대학교 일반 전형인데요. 여기는 수능 보기 전에 논술을 봅니다. 그래서 우선 선발과 일반 선발로 구분하는데 이 구분의 요소는 수능이에요. 그러니까 우선 선발은 2개 영역에서 1등급, 일반 선발은 2개 이상 2등급 이렇게 되니까 1등급이냐 2등급이냐에 따라서 우선 선발 대상자가 될 수도 있고 일반 선발 대상자가 될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경쟁률에서 보면 우선 선발에 들어가는 게 좋겠죠. 네. 그러나 이 아이들을 쓸 것이냐 안 쓸 것이냐는 내년에 6월, 9월 모의 수능 결과를 보고 점수가 정시에도 이 아이들 갈 것 같다 그러면 안 쓰는 게 맞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수시 합격하게 되면 최초 합격, 추가 합격자 모두 정시에 그렇죠. 지원 자격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수시 2회차. 수능 끝난 다음에 논술 보는 대학인데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쭉 말씀드릴 텐데 이 대학들의 각각의 특성은 우선 선발과 일반 선발. 화면을 통해서 보시겠지만 수능을 좀 더 잘 보면 우선 선발 해주고요. 그리고 2개 영역 2등급 정도, 여기서는 수학과학 중에 한 과목이 반드시 포함되는데 일반 선발에 해당이 됩니다. 수능 이후에 논술이니까 원서 접수는 9월에 해두셔도 됩니다. 자, 바로 이어서 성균관대인데 여기도 수능 이후에 논술을 보는 대학인데 고대랑 비슷하죠? 우선 선발과 일반 선발인데 최저학력 기준에서 학과마다 약간씩 상이합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고대만큼의 수능 성적, 그리고 자연기이기 때문에 수학하고 과학에서, 그러니까 우리 친구가 만약에 영어가 좀 부진하다면 수학하고 과학을 퍼펙트하게, 그러니까 아까 목표들이 이제 88점 이상, 92점 이상, 또 탐구에서 45점 이상 이렇게 득점해내면 무난할 것 같고요. 한양대 일반 후수자 전형이 있어요. 여기도 수능 끝난 다음에 논술 보는데 우선 선발과 일반 선발로 구분합니다. 조건은 수능 조건입니다. 그래서 다음 화면에 일반 선발 나오는데 여기도 2개 영역 2등급 수학과학 중에 하나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결국 수능 끝난 다음에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의 공통점은 수능 잘 보면 우선 선발 대상자가 되는 거고 네. 그리고 내신도 괜찮으니까 일반 선발까지 가도 상관은 없겠지만 논술을 높은 잘해야겠죠. 경쟁률을 뚫어야 되는 이런 네. 것들이 있겠죠. 바로 이어서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제가 학생부를 활용한 전형 생각하자고 그랬는데 일단 뭐 신약 개발이니까 서강대도 괜찮아요. 네. 자연과학대인데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 있습니다. 1단계 학생부하고 자기소개서를 포함한 서류로 통과합니다. 그 다음 2단계 가서 면접을 보는데 최저학력 기준이 걸리죠. 2개 2등급. 근데 여기서는 단 원수에 모두 4등급 이내에 들어야 돼. 각각 4등급 이내에 들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균관대 성균 인재 전형인데 이 전형이 내신 성적도 좋고 그 다음에 교내 활동 우수하게 한 친구들, 그 다음에 진로 계획이나 자기 개발이 잘 되는 친구들 우대하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우선 선발에서는 최저학력 기준 없이 그냥 서류로 다 뽑고요. 일반 선발 내려가면 학생부의 서류, 그리고 이제 모집 단위가 계열 모집 단위가 있고 학과 모집 단위가 있는데 각각의 최저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과 모집으로 갈 때는 최저학력 기준 없이 그냥 서류백으로 뽑는다라는 것도 우리 친구한테 자료가 갔으니까 네네. 화면상에 보시기엔 좀 이해가 안 될 텐데 예. 구체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하여자 대학교의 그 미래인재 전형이 있어요. 이게 이제 학생부 교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교내 활동, 이걸로 1단계를 통과한 다음에 아니면 우선 선발이죠. 여긴 단계별 전형이 아니라 네. 우선 선발로 20% 뽑고 그 다음에 일반 선발 80%에서는 1단계 그리고 2단계에서 면접이 있습니다. 최저학력 기준은 일반 선발 대상자에게만 있는데 2개 영역 2등급이다. 이 전형을 쓸 거냐 안 쓸 거냐 역시 내년에 6월, 9월 모의 모의고사 수능 이후에 평가에 따라서.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정시 마지노 대학을 우리가 이 아이들을 결정한 게 예. 중요한 점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한양대 학업부 수자 전형이 있는데
여기도 1단계가 학생부 교과니까 우리 친구가 지금 1등급 때 내신이잖아요. 네. 이것만 유지해 주신다면 1단계 교과로 통과하는 건 무난할 것 같고 2단계에서 입학사정관이 종합적인 평가 면접 30% 들어가는데 여기도 최장력 기준이 2개 영역 2등급 또는 수학과학 중에서 1개 반드시 포함되고 있으니까 결국은 뭐 조은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좋은 수능 또는 네. 좋은 내신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져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이하여자대학교에 학업능력 우수자 전형이 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그냥 참고하세요. 왜냐하면 수능이 끝난 다음에 접수를 받습니다. 아, 수시 2차입니다. 예, 그러니까 내년에도 6번의 원서 접수를 할 텐데 이 전형을 생각해 놓는다면 그냥 5개만 쓰고 네. 그리고 이 전형이 마지막에 6번째 대학으로 생각해 놨다가 수능이 여의치 않으면 쓰고요. 수능이 좋으면 안 써도 되는 전형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께서 지금 상세하게 대학과 전형들을 소개해 주셨는데 잘 이해했죠? 네.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쭤보셔도 됩니다. 그 3학년 때도 네. 계속 비교과 활동을 하는 게 좋을지 안 좋을지 좀 알려주세요. 아, 네. 3학년 때 비교과 활동. 아마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좀 활동을 많이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친구들이 더 궁금해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비교과 다시 말하면 서류를 꾸밀 수 있는 스펙을 활용하는 전형보다는 분명히 교과 중심의 무게 중심을 좀 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교과 많이 안 했었으면 좋겠고 동아리 활동을 연결시킬 수 있으면 하는 게 괜찮지만 네. 교과 중심의 활동하고 수능 논술에 좀 주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도 11월부터는 고3의 마인드로 좀 공부에 임하라라는 말씀과 좀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또 좋은 결과 있길 바라요.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조훈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우리 학생 내신 성적도 우수하고 반면 모의고사 성적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 같은 부분 조금 좀 부족해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 내신 성적 유지 끝까지 하시고요. 영어 교과 다소 부족한 영어 교과 향상에 대해서 준비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비교과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특히 비교과에서 마무리 좀 잘 하셔서 일단 내년도에 학생부 중심의 입학사정관 내신도 함께 준비하시고 수능에 대해서 우선 선발에 대해서 논술 전형 준비하시면은 아마 수능에 대해서도 각 영역별 등급을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의 추천 전형입니다. 논술과 교과 성적 중심의 입학사정관 전형인데요. 수시 1차에서 이화여대 일반 그리고 서강대학교 학교생활부수자 전형, 성균관대 성균인재, 이화여대 미래인재, 한양대학교 학업부수자 전형을 추천하고요. 자, 수시 2차입니다. 고려대 일반, 성균관대 일반, 한양대 일반 우수자 그리고 이화여자대학교 수시 2회차입니다. 학업능력 우수자 전형을 함께 추천합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수시 2차 집중 상담 해드렸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위한 또 상담도 함께 해봤습니다. 합격을 부르는 대입 전략을 주제로 소등한 상담 해주셨는데요. 이성록 선생님 그리고 하귀성 선생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도 오늘에 이어서 합격을 부르는 대입 전략을 주제로 상담을 준비했으니까요. 많이들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해마다 바뀌고 있는 입시 정책에 대해서 많은 분들 궁금함도 갖고 계시고 또 의견도 갖고 계실 텐데 제1회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한 입시 정책 포럼이 있습니다. 오는 10월 25일 목요일이고요. 건국대학교 법학관에서 열리는데요. 멀기만한 입시 정책에 대해서 함께 모여서 다양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합리적 유족 보장, 경제적 은퇴 설계, 편리한 자동차 보험에다 현물 보상 솔루션까지 담을수록 멀티 디스카운트네요. 하나의 바스켓에 담으면 메리츠 케어프리 보험 M 바스켓. 메리츠는 담는 스타일. Next. TBS 오마이뉴스 공동기획 책에 길을 묻다 저자와의 대화가 방송됩니다.
TBS. TBS TV를 더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에서 TBS 교통정보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보세요. TBS TV. 유익한 생활 정보와 수도권 이슈가 가득한 TBS TV를 언제 어디에서든지 실시간으로 보고 즐길 수 있습니다. TBS FM과 TBS EFM도 이제 라디오뿐만 아닌 교통정보 앱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뉴스와 생활을 클릭하면 현재 위치에서의 생활 정보와 분류별 생활 정보는 물론이고 최신 뉴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꽉 막힌 도로 위에서 답답할 땐 교통정보를 이용해보세요. 서울과 수도권의 실시간 교통정보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잉글리시닷컴에서는 TBS 영어 FM의 대본과 방송을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생활정보 채널 TBS에 여러분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싶으시다고요? 참여하기 버튼을 누르면 전화와 문자, 트위터를 통해서 TBS 제작진과 실시간 참여 및 소통할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두세요. TBS 교통정보 앱은 아이폰 앱스토어와 안드로이드 마켓, 키스토어에서 누구나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한 생활의 시작, TBS 교통정보 앱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대한민국에서 여성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건 어떤 일일까요? 직장을 구하는 것도 어렵고 결혼을 하고 출산하는 게 특별한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극단 춤추는 허리는 이런 여성 장애인의 삶과 고민을 10년째 무대에 올리고 있는데요. 장애 여성 본인의 문제를 스스로 드러내서 관객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무대 위에서 전달하는 주제의식에 많이 공감해 주시고 또 의견도 얘기해 주시고 이런 관객층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이제 관객분들이 이제 장애를 가진 좀 다른 몸을 가진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공연을 볼 준비가 이제 되어 있지 않나. 관객들이 자신의 얘기에 귀 기울이며 함께 공감할 때 이들은 가장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재밌어요. 경기 같이 얘기하는 자인 것 같으면 저는 관객을 보면 되게 기분이 좋아져요. 장애와 비장애를 넘어 서로 소통하는 일,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해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입니다. TBS 무지개 캠페인 7가지 색깔이 모여 무지개를 만듭니다. 결심한 사람 목조류가 하는 큰 오이로 통영문에 강으로 돌아오는 폐기 자전거 도로가 너무 가까운 Doesn't kill you, makes you stronger. Stand a little taller. Doesn't mean I'm lonely when I'm 세상의 모든 시각, 예민수의 시시각각이 담겠습니다. 호영이가 그림을 아주 잘 그리는구나. 선생님이
그렇게 축혀 세우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이 대화에서 잘못된 표현은 무엇일까요? 크게 칭찬하다라는 뜻으로 축혀 세우다를 많이 쓰는데요. 이는 틀린 말입니다. 축혀 세우다는 위로 치올려 세우다라는 뜻으로 칭찬하다라는 의미는 없습니다. 칭찬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은 치켜 세우다입니다. 치켜 세우다에는 옷깃이나 눈썹 따위를 위쪽으로 올리다는 의미 외에 크게 칭찬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바르게 고친 대화를 다시 들어볼까요? 소영이가 그림을 아주 잘 그리는구나. 선생님이 그렇게 치켜 세우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서울의 주택수는 총 257만 3천 호. 지난 95년과 비교해 48.9%나 증가했는데요. 주택 형태로는 아파트가 58.7%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아파트가 가장 많은 구는 노원구, 가장 적은 구는 종로구로 나타났는데요. 아파트의 비중은 지난 95년 42.7%에서 58.7%로 16%나 증가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단독주택의 비중은 32.8%에서 16.2%로 크게 감소했는데요. 총 350만여 가구 가운데 자가주택의 비율은 41%, 전세 비중은 33%, 월세와 사글세 비중은 25%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서울 시민들은 거주지를 선택할 때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까요? 경제적인 요건이 44.7%로 1위를 차지했고, 이어서 위치와 교통 등 주변 여건, 교육 환경, 그리고 쇼핑과 산책 등 생활 환경 순으로 답했습니다. 지난 2007년에 비해 경제적인 요건을 가장 먼저 고려한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중이 소폭 증가했는데요. 전세난으로 인한 시민들의 비용 부담이 그만큼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빠르게 변하고 있는 서울의 주거 환경. 시장은 이제 주제로서 예쁜 거랑 저렴한 메이크업 같은 것도 저렴하게 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제일 좋은 거는 싸게 구하는 게 제일 좋은 거 같아요. 귀한 거 찾으러 오는 사람도 많고요. 아니면은 이제 진짜 예쁜 거 메이크업 싸게 가져가려고 오는 거 많아요. 짜장면. 짜장면. 보낼까? 응? 고구마시오. 벌써 왔네? 어머, 불이야! 이렇게 빨리? 새 주소로 알려주셨군요. 길 찾기는 쉬워지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주민등록증, 건물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도 이제 새 주소가 내 주소입니다. 2011년 7월 29일부터 새 주소가 법정 주소가 됩니다. 우리 김치 떨어졌어. 미자야! 아이고. 얘가 그
그게 뭐냐면 다리가 진짜. 당신은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우리말을 쓰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TBS